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재난방송 전해주시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하고요. 둘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진료 등의 어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요. 넷째,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건강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참고로 격리장소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코로나19와 싸우는 26조 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쭉 여러 가지 대책 한꺼번에 내놨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추경을 포함해서 총 26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메르스 사태 때보다도 많은 돈을 풀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26조 그 가운데 추경은 얼마고죠? 먼저 추경 규모를 메르스 추경 당시에 세출 예산 6조 2천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메르스 추경의 총액을 당시에 보면은 세출 확대 6조 2천억에 세입 경정 5조 4천억을 더해서 11조 6천억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입 경정이라는 것은 경기 악화로 줄어든 세입 부분을 보전하는 그런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의 총액은 한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돈들은 뭐예요?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추경의 세출 부분이 6조였고 그럼 나머지 20조가 남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방역 대응을 위해서 지출한 예비비나 정책금융의 신규 공급 이런 데 들어간 돈이 한 4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새로 포함된 부분은 행정부가 지출하는 약 7조 원하고 공공 및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약 9조 원 이렇게 더해서 16조인 건데요. 이 공공 및 금융기관 지출분을 보면은 한국은행이 한도를 요새 확대한 금융중개지원 대출 이제 5조 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투자 확대 5천억,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 확충을 통한 보증 확대 5천억,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의 3조 2천억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지출분을 보면은 이제 요새 이제 착한 임대료 인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 공제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의 세금 감면에 1조 7천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및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발행 등 기업 지원에 2조 5천억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른바 5대 쿠폰을 발행하고 가족 돌봄 휴가 등 긴급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나머지 다 합치면 20조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5대 쿠폰?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쿠폰이다라고 한다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30%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임금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휴가 쿠폰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낼 경우에 기업과 정부가 10만 원씩 추가를 해서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인 건데요. 예. 즉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제 방점을 찍어놓은 그런 대책들인 것이죠. 여기에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 개소세가 이제 70% 인하가 되고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에 한 15에서 40% 정도였다면 이걸 30에서 80%로 2배 확대한다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금액에 대한 10% 환급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라는 것을 상반기에 개최하는 대책도 오늘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소비 진작책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비 관련 지표가 많이 악화됐죠? 그렇죠. 오늘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지난달에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한파에 구제역까지 겹쳤던 2011년 2월에 7%가 감소한 이후에 8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수가 줄면서 면세점 타격이 또 큰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반영된 상황들은 아직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기 이전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다음 달 발표는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게 통계청의 지금 예상입니다. 소비가 그렇고 또
현대차 울산 2공장 가동 중단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생산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례인 건데요. 오늘 오전 제네시스 GV80과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2공장에서 도장부 소속 노동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 가동은 중단이 됐고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 5명을 비롯해서 같은 작업 그룹원 등이 모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공장에는 오전 오후 근무조를 합해서 4천여 명이 일하고 있고 하루 생산량이 1천여 대에 달하는데요.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는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차질 자체는 이제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 가동 재개는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현대 로템 창원 공장도 사무 직원 중 1명이 발열 증세가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회사에 보고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음 달 3일에 가동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국책은행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책은행이 앞서 말씀드린 이 자금 지원이나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또 당사자이기도 한데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직원이 이제 26일에 발열과 오한으로 퇴근 후에 검진을 받았는데 어제 오후 7시 30분쯤에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2차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이 나와서 지금 3차 검사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더라도 수출입은행은 본점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는 여의도 IFC몰을 방문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IFC몰 측은 방문객 및 임직원, 협력사 직원 등을 즉각 귀가 조치하고 임시 휴점을 결정한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지금 도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나 또 백화점 이런 유통 이제 관련한 곳들에 발열 증세가 있는 의심 환자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건물이 폐쇄가 되는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경제 분야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이 재정 지출을 긴급하게 확대하는 게 신속하게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 발표는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있죠. 다만 이제 정책 내용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즉 지금까지 이제 논의된 수준을 뛰어넘는 좀 파격적인 대책이 포함이 돼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오늘 나온 방안들은 대부분 이전에도 실행이 된 바 있거나 이미 있는 제도를 이제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주는 대책 정도가 좀 참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을 세금 지원으로 구현했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당 부분들도 금융과 세제를 통한 간접 지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향후 추이를 보고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좀 아이디어를 다 모아봐서 효과적인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다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신천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변인 명의로 두 번째 온라인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은 피해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도 명단 공개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신도들의 어떤 숫자를 숨긴 사실도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확진이 된 일부 신도들로 인해서 감염자가 추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피해자다라는 점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 은폐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오늘 경기도청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에 문제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에 과천의 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한 강제 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명단 3만 3천여 명과 지난 16일 과천 예배 참석자 9,900여 명, 대구 집회에 참석한 도민 22명의 명단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신천지 측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이제 명단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경우도 있더다 이런 그래요? 얘기인데요. 심지어 대구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 22명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더라라는 게 경기도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신천지 신도 명단이 시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방해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검찰에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압수수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도 지시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러한 지시의 배경으로 특정 종교단체가 신도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집회장 등의 어떤 위치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아서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신천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네.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죠?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하고 대구시가 확보한 명부에 차이가 있다면서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